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하면 가장 큰 이슈가 FOMC 회의 결과 아닐까 싶어요. 물론 주 초반에 BOJ의 결과도 확인을 했지만 그게 또 시장에 부담이 있었잖아요. FOMC 회의 결과는 어떻게 저희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플러스로 시장의 주요 섹터까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새벽 2시 30분에 이제 브리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줄다리기도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파월의 입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 저희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또 왔습니다. FOMC 회의. 네, 네. 잊을만 하면 오는 것 같아요. 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네. 와서 저희를 또 괴롭히냐, 안 괴롭히냐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의 흐름은 일단 뭐 페드와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99% 가까이 그냥 동결 이런 쪽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안 중요하고 네. 뒤에서 이제 이맘쯤 돼서 우리 연준 회장님은 그래도 시장에 좀 친화적인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는 발언 정도로 뉘앙스를 맞춰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기대는 또 하지 마시고요. 네. 에이, 괜히 그랬다가 또 이상한 뭔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또 똑같이 아직까지 기준 인플레이션 2% 갈 때까지 멀었다. CPI 봐라. 3%대 중반 넘어가는데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또 뉘앙스 자체가 여전히 연준은 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하겠다. 이게 지금 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죠. 네. 근데 시장은 그때마다 혹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아니면 또 너무 실망했다가 또 기대도 좀 했다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또 시장의 반응들이 더 중요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딱 하나 그겁니다. Higher for longer. 해석해 주시죠. 예. 네. 결국은 예. 높은 거죠. 높은데 네. 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쪽이죠. 그러니까 즉 고금리를 얼만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대까지 물가 떨어지는 것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들인데 거기까지는 계속 고금리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를 바라보면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럼 유지되는 고금리 쪽에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또 어떤 은행권이나 신용 부분 쪽에서 약간 좀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해서 또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좀 오래 가면 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는지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내일 결과는 봐야 되는 거고 지표도 한번 볼게요. 미국의 3분기 고용비용지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동향부터 한번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소비자 신뢰지수는 떨어집니다. 네. 한 3개월 내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102.7 이 정도까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만큼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지갑들이 얇아지는 현상 게다가 또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 나왔던 그러니까 직접 지급받았던 돈들이 그동안 좀 다 썼습니다. 점점점 이제 소진되고 그러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왠지 일하고 가기는 싫고 이런 쪽에서 계속 그래도 쫙 오퍼는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노동 참여율과 그에 따라서 참여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 증가율은 임금은 또 떨어지겠죠. 네.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서 이번에도 고용보고서 관련된 쪽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그거죠.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지금 내년에 가게 되면 미국은 어떤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네. 거의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지표들의 신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셨을 때 경제가 잘 견딜 수 있겠느냐? 특히 아니다.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잘 견딜 수 있다. 네. 미국은 여전히 경제 건강하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모르죠. 원래 재무장관이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나오는 부분까지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라는 쪽이 나오는데 하드 랜딩이면 당연히 반강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고요. 네. 소프트 랜딩이면은 그대로 금리는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물가 떨어지는 것까지 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어떤 고통을 짧고 강하게 끝내느냐 네. 아니면 좀 길게 가다가 잘 버텨내느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좀 일단 중요한 거는 물가는 높다. 이거를 저희가 적응해 가는 과정들을 아무 우탈 없이 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자산도 그냥 베팅해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좀 줄였다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년도 도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와의 연관성도 크다 보니까 지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이 재무부 쪽에서 국채 발행 확정안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지혜로움이 있을까요? 지혜롭다기보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네. 미국 국민이시다. 아메리칸 시티즌 네. 이시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저런 식으로 국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지원해주고, 근데 그 전쟁하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네. 근데 또 한간에는 뭐 다 부정부패로 뭐 빠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이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공화당 쪽에서는 일단 이거는 필요한 데만 쓰자라는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돈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IRA 법안부터 뭐 인프라 투자 법안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돈 들어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 채권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채권 발행은 많은데 소화해 줄 사람 없다.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만약에 채권 발행들을 계속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계속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극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소화되는지가 중요할 거고, 거기다 발행 물량들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금리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지금은 5%대 이상으로 가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서 그렇게 언해피하죠. 네. 이런 관점들이 나오다는 것들을 체크하게 되면 이제 국채 발행과 또 이제 입찰률이죠. 이게 성공적으로 입찰해서 소화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왜 이런 것까지 체크해야 됩니까? 지금 테마주 매매하기도 바쁜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테마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테마는 아니고요. 네. 사실 연초에 2차 전지, 뭐 반도체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주도해줬고 우리에게 뭐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잖아요. 네. 하반기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 두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반짝 반등세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4분기는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때 가장 뜨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시장에서 K증시의 특징은 상반기에 강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하반기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싫은데 이거 내기 싫다고 하게 되면 많이 벌었던 거 줄이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루트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어떤 뭐 대세 상승을 좀 강하게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보통 1년 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지금은 또 게다가 악재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대요.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고금리고, 네. 그리고 거기다 지금 굳이 내가 충전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그냥 주유소 가서 딱 여기 만땅이요. 그리고 쭉 가면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한 불편함들도 계속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나오고 금리도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주는데 마찬가지로 내연기관도 줄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 부진은 나오는 과정에서 악재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은 안 좋습니다. 내년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업황턴 사이클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게 지금 반영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 좋았던 게 조정받는데 이걸 살 것이냐, 네. 아니면 별로 그렇게 반응 없다,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내년에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하는 쪽을 사느냐, 시장의 선택이 후자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냐 반도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놓고 약간 엎치락 뒤치락 이 가능성까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가 시총 2위로 올라설 경우에 이 반도체 수급도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뭐 그게 시총 2위로 가서 우와 지금부터 뭐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고 이런 네.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와 이제 대세가 한때는 시총 1, 2위 쪽이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2차 전지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그렇게 역전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유 반도체 월드가 오는구나, 네. 이런 쪽으로 시장의 인식을 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부터는 또 하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가장 시장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도 그렇고 더 약간 챙겨봤던 쪽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HBM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몸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내년 솔드아웃이래요. HBM은 준비했던 거 거의 다 생산한 거 그대로 다 나갈 거고, 그렇게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게
여기 현실이고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디램 가격도 벌써 고정거래 가격이 벌써 15% 올라가기 시작하죠. 낸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1.5%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는 고정거래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감산의 효과가 나오는구나. 내년에 수요만 붙으면 그대로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솔직히 네. 하이닉스가 조금 더 2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어쨌든 뭐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유망한 종목을 꼽아보고 싶어요. 각각 하나씩 좀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2차전지부터 가요? 아니면 좋습니다. 네, 2차전지 쪽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고 저희가 많이 봤던 종목도 있겠지만 조금 특화적인 종목 쪽으로 네. DI 동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지금 시장에서는 뭐 TC 시스텔이나 사마알루미늄 같이 약간 좀 특화돼서 네. 설비 투자 다 된 다음에 그걸로 실적을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을 더 좋아합니다. DI 동일도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박이죠. 네.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알박. 근데 거기다가 소액주주와의 어떤 갈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표대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머트리얼즈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 계속 더 시장에서는 후공정 쪽에 기대감 높은데 거기다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소켓과 코츠 쪽에 대한 네. 변화가 나온다. 아마 지지권 잘 맞추게 되면 가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섹터의 탑픽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쉽지만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